안녕하십니까, 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일찍 예고한 대로 이번 시간에는 호프, 자, 하우징, 신규 오더, 그 다음에 프로핏, 임플로이먼트. 그래서 요거 한번 더 체크해 보고요. 하나 더 한국 외환 보유고 요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호가 뜨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요 논리, 거품 구조, 그래서 하이 민스키 모먼트 요거를 잘 생각하시고, 지금 대부분 중소형주들은 다 밑에 와 있고요. 대형주들은 요 위치에 있습니다. 아마 이 간격을 좁히는 작업이 이제 조만간 실시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제 채널에 실시간 영상이 올라가는 곳인데요. 어제 제가 일요일 저녁에 더 큰 게 온다,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진행 과정에서 조금 약간 과격한 표현을 해서 조금 기분이 상하신 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점은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 좀 더 좀 표현을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저는 추세론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폭락론자니,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욕이 많이 들어와요, 요새는. 그래서 예전에 저기 팬데믹 왔을 때 그때 상황과 되게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그로 끄는 글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표현이 좀 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좀 요즘 표현이 좀 거칠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제가 이제 빅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엔티피님께서 네, 아주 중요한 엄청난 자료를 올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 기준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조사 대상 기업 2156곳 가운데 우리나라입니다. 영업적자 기업 583곳을 포함 726곳에 달았다. 2021년 660곳에서 9.2% 늘어난 규모다. 이자 보상 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지표이다. 전체 상장 기업 33.7%. 예, 너무 많습니다, 이거 지금. 네. 그래서 자, 33.7%를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 접자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상장사들의 이자 비용이 급증한 것은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올해도 이자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제가 왜 호프를 꺼냈냐면 EPS, 네, 영업이익입니다. 요게 증가가 지금 증가세가 둔화가 돼서 내려오다가 둔화가 됐고 지금 다시 내려갈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되면 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어떤 이슈가 또 뜨냐, 상장 폐지 이슈가 뜰 겁니다. 자, 지금 네, 이런 심사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걸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상황을 좀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코스닥을 설명을 하면서 일부 종목들에 의한 상승이다, 이거는 대세 상승이 아닐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그래서 저도 인간인지라 조금 좀 과격한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하시고요. 다시 한번 NTP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소중한 자료를, 사실 이런 거는 어떻게 뭐 저도 알아보고 올릴 수는 있지만, 예, 저도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일일이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올려주셔 갖고요,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고정해 놨으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을 보시면 선물입니다. 선물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나스닥하고 S&P 500이 빠지고 있고요. 오전에 올려드렸던 이 빅스를 꼭 보십시오. 이게 이제 바닥을 형성을 하고 튈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이게 35를 넘느냐 아니면 35를 넘어서 60, 70, 80을 가느냐, 이제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오전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꼭 참고를 잘 하시고요. 일정한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한 구간에 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갑자기 선물이 이렇게 튀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유가가 갭으로 뜨면서 오전에 말씀드린 그 기사에 보면 감산 이슈가 있죠. 갑자기 80달러를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준의 스탠스가 궁금해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러면 금리 인하는, 금리 동결은 물 건너갈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 충격을 가할 수가 있다. 그 점을 파악을 좀 하시고, 그러면 호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하우징 스타트, 그러니까 착공 그거죠. 건수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때 1990년에서 그 다음에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붕괴가 일어났죠. 이때가 부동산 붕괴입니다. 2006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서프라임 붕괴는 서프라임 모기지는 2007년 주식시장의 고점은 2점이었습니다. 다시 주식시장의 고점은 2007년 10월 달 고점이었거든요. 상당히 하락한 이후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 전부터 징후가 나타났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지금 보시면 내려왔죠. 2022년 3월이죠. 근데 주식시장이 먼저 고점을 찍고 내려온 상황이었고 지금 얘도 내려오고 있다. 지금 살짝 반등을 주고 있지만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왜요? 옛날에 쌓아놨던 물량, 팬데믹 때 못했던 물량을 지금 하는 거고요. 계획됐던 거. 그래서 살짝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얘는 추세적으로 오랜 기간, 그래서 2006년부터 얼마까지 2009년까지 무려 3년에 걸친 하락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실제로 주택 마켓에 대한 인덱스입니다. 자, 어디까지 빠졌었냐면 지금 고점은 2020년 11월 달 고점이었고요. 지금 내려오다가 자, 다시 반등 주고 2021년 12월, 이게 다 금리 인상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짝만 반등이 들어온 상태다. 자, 그러면 그 전에도 있었어요. 자,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다 반등 주고 완전히 폭락을 하는, 그래서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다 반등 주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지금 경제 상황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은행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더 쪼일 겁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얘도 지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게 HO 중에서 O, 신규 오더, 그래서 Manufacturing, ISM 지수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뚜렷한 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점을 형성할 때가 금융위기급으로 온다. 그래서 이때가 리먼 사태, 고점을 치고 내려오는, 그 다음에 이때는 팬데믹 상황, 지금 현재 고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살짝 들어 올렸다. 그래서 신규 오더 지금 47이고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이 정도 위치였죠. 그래서 여기가 리먼, 여기가 팬데믹. 그러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 본다? 25. 제가 표시해놨죠, 숫자를. 그래서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ISM, Manufacturing New Order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시장 언제 들어간다? 이게 올라올 때, 정상화가 보일 때, 얘가 정상화를 보일 때, 얘가 만약에 내려왔다가 정상화 보일 때, 그때부터 들어가시면 된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지표는 금융시장이 아니라요, 경제입니다. 경기, 경제.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많이 내려오는, 그래서 40 이하로 내려갈 때가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고요. 지금 현재 47이니까 앞으로 몇 달간의
흐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네. 자, 수익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이게 지금 90년 역사 차트인데, 자, 역사 그 전에 보시면 대공황 때도 보면, 자,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찍고 내려와서, 자, 반등을 주고 내려오고, 그러면 주가와 이익권의 관계는 서로 아주 똑같은 관계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들 보시면, 자, 이익이 무너지면 주가도 무너지고요.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럼 최근 들어서 보면 2000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보면 고점, 이익의 고점, 그 다음에 이익의 저점. 그래서 주식시장 무너지고 똑같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도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은 뭔데? 자, 현재 상황은 보시면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살짝 반등만 나왔을 뿐이고요. 이익은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상황을 유추해 볼 때 어떻게 된다? 기업 이익이 내려오면 S&P 500도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자, 연준이 돈을 쪼이고 은행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S&P 500은 제한된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엔 EPS를 따라가는, 이익에 따라가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될 건 뭐다? 기업 실적입니다. 기업 실적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시장은 엄청나게 요동을 칠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실업률입니다. 자, 실업률이 지금 이게 S&P 500이고요. 자, 실업률이 증가할 때 S&P 500 박살났고요. 마찬가지죠. 이때도 박살이 났고, 이때 팬데믹 때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대기. 그래서 3.5에서 3.6이니까 먼저 선반영돼서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 하락,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강력한 폭락이 예상이 된다. 여기와 여기를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러면 자, 실업률은 후행 지표입니다. 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늦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선행 지표격인 연속 수당 실업 청구 건수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작년 5월달 바닥 찍고, 자, 짝꿍댕이 바닥, 작년 9월달 또 바닥. 그래서 현재 모습은 짝꿍댕이인 바닥이 맞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상승하고 살살살 올라오고 있다. 그럼 결국엔 이게 168만 9천 건인데 이게 뭐냐면 200만 건을 넘는지 여부 조만간. 그래서 올해 안으로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는지 여부 하나. 그 다음에 위로 갔을 때 250만 건, 300만 건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냐? 이게 주봉인데요. 자, 이렇게 돼서 약 한 250만 건에서 얘는 튀었죠.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자, 그 다음에 200만 건에서 올라오면서 이때가 뭐라고요? 닷컴 버블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이때가 대부조합 사태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실업률을 보고 우리는 앞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꼭 참고하실 거, 주봉에서 얘가 200만 건, 280만 건, 그 다음에 350만 건, 450만 건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잠재되어 있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요거 자, USCJC 그래서 Continuing Job Loss Claim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입니다. 자, 외환 보유고가 재작년 10월에 피크를 치고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4,250억 달러 지금 현재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현재 1.09% 빠졌습니다. 그래서 살짝 증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위험한 구간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그 위기 때마다 모습이 이게 리먼 사태, 이때가 IMF 때입니다. 그전에는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아주 완만하게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 12 대국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의 깡다구는 세계 최강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자꾸 흔드는데, 자, 우리 민족은 세계 최강의 깡다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덤빌 놈들이 없어요. 왜? 지금 우리나라의 스스로 자위력도 있고요. 국방도 그렇고 함부로 덤볐다가는 다 골로 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경제 지금 일시적으로 세계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짝 내려가고 있는데 부디 제발 어느 정도에서 멈추고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이고 여러분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지금 이끌고 있다는 그 우동사리들의 어떤 정신 차림이 없으면 우리 서민들은 좀 많이 고생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지표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를 원달러 환율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IMF 때 보면 급격히 내려가죠. 자, 리먼 사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급격히 내려갔다가 반등 줬다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원달러 상황을 잘 보시고, 요게 어디랑 지금 맞물려 돌아가냐면 달러 위안하고도 맞물려 돌아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대공황 초입에 있는 걸로 보이고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할 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런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대선이 되겠습니다. 자, 저도 예민하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요.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장마감 시황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